딜러에 대해서 제가 서류 합격부터 최종 면접까지 봤던 그런 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이 카메라에 보면서도 너무 거슬리는 게 저의 이 여기 물집 여기에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2주 동안 이게 지금 낫질 않고 있어요. 이 얼굴은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많은 회사 그리고 그 안에 서로 연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직무들의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도 해보고 탈락도 해보는 등 참 다이나믹하게 면접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 면접설 중 두 번째로 카지노 딜러 면접 후기 영상을 찍어보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저 또한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보기 전에 면접왕 이형 혹은 그 직무에서 일하는 분들의 브이로그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와 같은 취준생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악플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워커힐 호텔에 있는 카지노 딜러 공채를 지원했었고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카지노 업계가 다시 화랑을 띠고 있을 때였어요. 이 카지노 딜러를 뽑는 기업으로는 GKL,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시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카지노이자 대한민국 외국인 전용 넘버1 카지노인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로 지원했습니다. 집에서 전철로 30분 이내 거리로 매우 가까워서 더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전문 딜러 공채로 지원했고 그때 전형이 서류랑 그다음 1차 면접, 최종 면접의 순이었어요. 먼저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처음에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딜러라는 직군이 특이하기도 했고 또 어떤 점을 써야지 면접에서 나를 불러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쓰고 지우고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카지노 면접 후기라든지 딜러 브이로그 영상이란 영상들은 죄다 찾아보면서 딜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파악한 후에 제가 갖고 있는 강점과 연결지어서 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워커힐 카지노 딜러의 자소서 항목 중 첫 번째로는 자신의 성장 과정과 강점, 약점을 기술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쓴 키워드는 도전 정신과 세심한 고객 응대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비서 면접 준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나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넣고 그렇게 넣은 이유를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도전정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키워드인데 이때 저는 제가 실제로 도전해서 결과물을 이뤄내기까지 과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고객 응대 능력 키워드에 대해서는 대학 시절 서비스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고객 지향적 마인드를 겸비했다고 썼고 또 실제로 어떻게 고객을 응대했고 세심하게 신경 썼는지 에피소드로 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이러한 나의 역량을 입사 후 더욱 발전시켜서 카지노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특수성을 파악해 전문 딜러로서 활약하겠다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만약 자소서를 쓸 때 처음을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러프하게라도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키워드나 문장들을 휘갈겨 쓰는 것을 추천해요. 처음에는 떠오르는 대로 써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분량이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장 구조를 갖춰서 서론, 본론, 결론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우선 본론을 작성할 때는 첫째, 둘째, 이렇게 내용을 리스트하거나 키워드를 잡고 그에 맞는 에피소드로 풀어내도 좋고요. 그리고 서론은 두 갈식으로 작성하고 결론을 마무리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 자소서의 핵심이자 꽃이기도 한데요. 바로 우리 회사 왜 지원했는지,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2번 항목의 경우 소제목을 달았어요. 이때 소제목은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목표를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 소제목을 달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인생의 가치관을 한 두 줄로 쓰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다양한 경험들과 강점을 딜러와 연결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카지노 딜러에 지원했다 라고 지원한 이유의 서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개인적인 직무 지원 이유를 작성했다면 그 다음은 GKL이나 강원랜드가 아닌 왜 파라다이스 워커힐을 지원했는지 이 회사 지원 이유를 함께 붙여서 썼어요.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할 때는 그동안 쌓아온 나의 경험과 능력들을 요약해서 언급해주며
기업의 성과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포부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자칫 추상적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딜러는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 만큼 영어 공부와 제2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게임 규칙과 매뉴얼 수치를 철저히 해서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다와 같이 좀 구체적으로 내가 입사 후 어떻게 딜러로 임할 것인지 작성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항목은 다른 자소서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항목이라 쉽게 쓸 수 있었지만 3번 항목은 되게 했어요. 이 항목은 제가 예전에 제주항공 승무원 채용에 자소서 3번에 있는 최근 관심 있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기술하라 라는 항목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특별한 관심사는 굳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기술할 필요는 없어요. 저의 경우 저는 그때 외국어 배우는 게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작성을 했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진솔하게 작성했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특별하지 않아서 뭘 써야 될지 몰라 걱정을 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키워드가 무난하고 평범하더라도 내용을 조금 스페셜하게 작성하면 그것이 곧 특별한 관심사가 되니까요. 여기서 저는 단순히 관심사를 작성하는 데 끝낸 게 아니라 나의 관심사가 딜러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곳곳에 딜러와 저를 계속 이어붙여서 작성했습니다. 서류에 합격하고 면접장은 카지노 워커힐이 아닌 광나루역에서 내려 15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한 빌딩에서 봤어요. 파라디아 빌딩인가?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랬고요. 그때 저는 모나미 룩으로 갔는데 진짜 다들 예쁘고 다 모나미 룩이었어요. 이게 제가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객실 승무원 면접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흡사 승무원 면접장인 줄 알 정도로 다들 어피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면접에서는 남자랑 여자를 따로 본 듯 했어요. 왜냐면 제가 면접장에 갔을 때는 전부 여자들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면접에 들어가 보니까 다들 전공도 다양했고 일단 나이가 다들 어렸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이 많아봐야 중반? 그때 제가 면접을 봤을 때가 29살이었거든요. 만 나이 아니라 그냥 29살이어서 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대다 면접이었고 분위기는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첫 스타트는 역시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40초 정도로 준비한 자기소개를 하면 되는데 1분 자기소개는 필히 모든 면접에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꼭 준비하세요. 그리고 면접 질문으로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질문들이었는데 그 말은 즉슨 내가 평소 면접 준비를 잘 해왔다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받았을 때 저는 전공이 이거인데 왜 전공 안 살렸는지 전공에 관련해서만 그냥 심심한 질문을 2개 정도만 받았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대부분 질문은 1인당 2-3개 정도 받았고 아무래도 다대다 면접이다 보니 좀 깊이 있는 면접 느낌은 개인적으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면접 때는 답변 내용의 퀄리티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무조건 잘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질문에 대화하듯이 좀 편안한 태도로 답변했고 또 꼿꼿하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면접 시간 동안 흐트러움 없이 미소를 짓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카지노 딜러 면접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서비스 직군인 중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승무원 면접 뺨칠 정도로 다들 치아 미소를 짓고 있었고 제가 그때 1차 면접이 한 30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끝나고 나서 요 입꼬리에 경련이 올 정도로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계속해서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계속 이랬어요. 네. 같이 웃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차 면접 합격 연락을 이메일로 받았고 이제 대망의 최종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장소는 역시 동일했고 최종 면접 또한 남자와 여자는 따로 본 듯했어요. 그리고 최종 면접 때는 대표이사와 전무님이 면접관이었고 마찬가지로 다대다 면접이었습니다. 한 명씩 자기소개로 먼저 시작했고 면접 질문도 1차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이 카지노 면접을 통해 합격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한다는 그 면접 시간의 중요성을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되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최종에서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동일한 면접 분위기고 오전 타임으로 만약에 면접을 봤다면
즉 마지막 타임의 면접조가 아니었다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때 제가 최종 면접 때는 하루에 면접자들을 다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저는 완전 그냥 마지막 타임에 면접조로 배정받았거든요. 그때 오후 5시인가 5시 20분인가 아무튼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그때 어쨌든 조금 피곤하긴 했죠. 너무 늦은 시간에 면접을 보러 간 거라서. 어쨌든 면접장에 당당하게 들어갔고 질문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순조롭게 잘 대답했어요. 전체적인 조 분위기도 좋았고 면접관 분들과 눈이 마주칠 때는 막 눈을 이렇게 피하지 않고 저는 자연스럽게 눈 마주치면 그냥 웃으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봐라 라고 그 지원자 한 명 한 명에게 질문이 날라왔는데 저는 이 또한 그냥 넘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혹시 몰라서 한두 마디 준비한 일본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 이 딜러를 준비하면서 딜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흥으로 제가 아는 일본어를 머릿속에 재빠르게 구상해서 그냥 간단하게 일본어로 저의 포부를 말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비록 나는 일본어를 전공한 적은 없지만 내가 워커힐 카지노 딜러에 합격하게 된다면 나의 열정과 성실함으로 진짜 열심히 제2외국어 회화 공부해서 프로페셔널한 딜러가 되겠다라고 한국어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때는 진짜 너무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다해 마무리 멘트를 했었고 마지막에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린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걸 들은 후 제 옆에 앉은 일본어 전공생 면접자한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신미치 사원이 본인보다 일본어 발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딱 든 생각에 뭐지? 이거 좋은 신호인 건가? 하고 살짝 기대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인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들었던 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 조의 면접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타임이고 해서 조금 그래서 뭐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에게 내가 한 가지 팁을 알려주자면 여러분 딜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라고 저희한테 진짜 팁 아닌 팁을 주신 거예요. 영어는 솔직히 외국인들이 별로 안 오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 않다.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넘쳐난다. 근데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일본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듣고 나서 이거 위태위태 하겠는데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아무튼 최종 면접 끝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진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아무리 그때 면접 때 진짜 일본어 발음 좋다라고 면접장에서 또 대표이사님이 제 칭찬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저는 일본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들을 채용하고 교육을 해주겠지만 실전에서 바로 투입함에 있어서는 뭐 면접장에서 저처럼 뭐 일본어를 조금 쓴 사람보다는 일본어 전공생이 아무래도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걱정은 제가 실제로 결과 발표 나기 바로 직전에 낮잠을 잤는데 그때 제가 또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제 기분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설마 꿈은 반대야 하는 마음에 핸드폰 열어봤는데 진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나요. 만약 제가 오전조로 면접을 봤다면 혹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채용해야 할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만약 오전에 앞조에서 점수를 후하게 주거나 많이 뽑았으면 뒷조는 상대적으로 보다 좀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뭐 채용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고 우리가 면접관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이 또한 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후회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받고 면접에 후회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카지노 딜러 면접을 통해서 배운 점은 면접장 분위기가 좋고 뭐 대표이사님이든 누구든 내 칭찬을 면접장에서 대놓고 하신다 한들 그것이 합격의 징조는 아니다. 정말 면접은 명가물이다. 그래서 재밌다 면접이라는 게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직무의 면접 후기를 들고 오겠습니다.